오늘은 제가 2만 명 기념으로 그것도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전인데 Q&A 세션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영상 크리틱,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리비즈나 뭐 스토리보드 릴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겠다는 그런 이벤트를 걸었었는데,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의 애니메이션과 4학년, 기술적으로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가 될 가능성과 그다음 재능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피드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해서 쭉 있습니다.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한 친구가 있고 친구를 기다리나 보죠. 친구가 테디, 연기 같은 걸 뚫고 나와서 이제 이 친구를 딱 가로챕니다. 그리고 이제 화면에 나가면서 곧 따라 붙을 거야 한 컷 들어가고, 그 바로 뒤에 이제 도적대들이 프레임 인 하는 그런 샷이 들어가 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드 샷, 이렇게 이스타블리싱 샷으로 어떤 상황이 쫙 보여주고요. 그리고 한 명이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상황을 이 샷을 통해서 설명해주고, 쭉 나와서 이제 타이어를 펑크를 낼 수 있는 그런 툴을 땅에다가 버렸었는데 피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죠. 근데 이제 이쪽엔 절벽이 있죠. 그리고 나서 약간 싱겁게 끝나요. 그냥 프레임 아웃하고, 제가 생각했던 그런 피드백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갈 거는, 이분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서 꽤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다. 그림체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지금 올라와 있고,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굉장히 익스프레시브 하다고 하는데, 선을 몇 개 안 쓰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되게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샷 연출이나 앵글 잡는 것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세요.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점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,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, 예를 들어서 이제 연출 관련된 부서 있잖아요. 스토리보드라든지 뭐 프리비즈, 레이아웃, 이런 쪽에서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포트폴리오 릴에 좀 들어가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가 기본기, 연출 기본이죠. 뭐 180도 법칙이라든지 뭐 아이픽스라든지 뭐 등등, 이제 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지, 샷이 넘어갈 때 어떠한 순서로 넘어갈 건지, 그 다음에 샷의 리듬감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이런 대화가 나오는 장면, 오버 더 숄더 샷이 나오다가 이렇게 한 번씩 빠져주는 거, 이런 건 좋아요. 좋은 리듬감이에요. 왜냐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캐릭터에게 계속 카메라가 붙어 있으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관객이 파악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좀 답답하거든요, 심정적으로.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브리딩 룸이라고 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건 좋습니다. 이런 표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데, 기본기 부분에서 아직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해 볼 거고,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,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, 즉 글로 돼 있는 스토리를 받아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, 그거를 이제 가장 처음 비주얼라이즈 할 때는 이 샷의 앵글이 얼마나 막 멋있고 이런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비주얼로 했을 때 더 재밌게,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이 릴에 보여야 되거든요.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.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그냥 프레임 엑시트하고 딱 끝나버리죠. 이렇게 하고 싹 나가버리죠. 여기서 이런 장면들이 뭔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서 저 절벽을 건널 건지 말 건지, 건넌다면은 한 번에 건너게 하면 안 되겠죠. 건너지 못해서 장애가 있었는데 한 번 더 그걸 딛고 올라간다든지, 이런 식으로 그걸 좀 고민한 흔적,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재밌게 만들려고,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고민한 흔적, 이게 최고의 연출일 필요도 없어요. 사실 고민한 흔적이 좀 보여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같은 장면을 얘한테는 줘도 얘는 좀 고민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볼 만한
친구구나 이게 보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여서 좀 아쉬웠습니다. 자, 앞에서부터 좀 천천히 볼게요. 자, 처음 장면에서 이제 right to left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고 있죠. 스크린 디렉션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죠, 캐릭터가. 그런데 이 장면이 지나고 그 다음 샷에서는 이 전샷에서 이 친구가 여기 있었죠. 오른쪽에 있었던 친구가 지금 왼쪽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살짝 보고 있어요. 이게 바로 이제 180도 법칙 벌써 탁 튀었다는 거고, 이거를 극장에서 봤다고 치면은 한 캐릭터가 10m 이상 이동을 갑자기 한 거예요. 눈이 이런 식으로 샷 연출을 해놓으면은 계속 좌우로 그 캐릭터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, 특히 액션에서는 샷 길이가 1초 미만인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눈을 피로하게 만들면은 저거는 정신없고 눈이 피로한 액션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이런 거를 깔끔하게 정돈해 놓은 게 확실히 좋습니다. 그게 그냥 단순하게 법칙이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이런 액션 장면들을 눈이 피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법칙을 지키는 건데,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지 얘가 기본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시면 좋아요.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right to left,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이런 방향으로 좀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고, 이전 장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나오는 방향도 살짝 이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화면 이쪽 방향,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나아요.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화면 왼쪽 방향으로 나가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. 근데 그 뒤에는 다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. 여기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계속 그 뒤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굳이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나가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곰 친구가 나와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그 다음 샷과 연결성이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곰이 이 소녀를 왼손으로 잡겠죠. 이 다음 샷에서는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요. 여기서도 컨티뉴이티 문제가 있죠. 손이 바뀌었잖아요.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왼손으로 잡고 있고, 그 다음 샷에서는 이제 이 장면이 플립 돼야 되겠죠. 곰이 이쪽 방향 여기에 있고, 그 다음에 소녀가 화면 오른쪽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, 이게 이제 딱 그냥 반대로 180도 좌우로 플립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다음 샷, 이거는 그냥 빼는 게 나아요. 이건 없어도 돼요. 보통 이렇게 대화 짧게 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, 그 다음에 카메라 포커스 있죠. 포커스만 곰으로 싹 맞춰가지고 곰이 이제 정면을 딱 보면서 곧 따라 붙을 거야. 그냥 이 장면 하나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굳이 샷을 하나 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. 거기서 대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장면은 괜찮고요. 멋있고요. 그리고 이런 장면들에서 이 이스타블리싱 샷을 찍어준 거는 되게 좋아요. 이 컨셉 자체는 좋은데 이게 조금 너무 플랫해 보인다고나 할까? 약간 평면적으로 입체감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, 매드맥스 같은 거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오는 애들이 평지로만 쫓아오지 않잖아요. 보면은 막 주변에 언덕이 있으면 언덕도 막 쫓아오는 애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언덕이 이제 그 카메라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언덕이 있으면 그 위를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, 얘네들이 이제 약간 폴그라운드 전경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.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조금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을 통해서 내려오는 애도 있고, 그런 식으로 내가 재밌는 스테이징 그리고 화면의 깊이감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, 그게 다 이제 구도거든요. 컴포지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,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그런 장면입니다. 이거는 되게 클리어해요. 앞으로 나가는 거 딱 하나 보여주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을 쭉 이어가겠죠. 동작의 중간에서 컷을 하는 건 좋습니다. 여기서 여기 지금 얘네 둘의 릴레이션십을 보면은 곰이 지금 오른쪽에 있고 얘가 왼쪽에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보면 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물건을 던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보통 얘가 좀 더 가게 만들어요. 좀 더 돌아 나와서 카메라가 이때 같이 조금 얘를 따라서 조금 팬을 하는 거죠. 결국에는 화면 안에서 곰이 왼쪽에 있고 도적대 중 한 명 얘가 오른쪽에 있도록, 그런 식으로 얘가 조금 더 돌아서 나오게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연결해주면은 이 장면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 그리고 이 장면을 솔직히 3D에서 찍으면은 여기서부터 이 장면 여기까지 쭉 카메라 따라오다가 얘가 좀 더 가게 해서 카메라가 얘를 따라서 팬을 해서 이 장면까지 한 샷으로 만들고, 그 다음에 이거 떨어뜨리는 것까지 카메라가 따라가서 이 장면도 한 샷으로 갈 거예요. 여기서 이 떨어진 그 뾰족뾰족한 이 침을 따라서 카메라가 쭉 다시 가다가
이 정도쯤에서 카메라가 살짝 약간 슬로우 다운하고 아마 한 3-4장면을 딱 한 샷으로 합쳐버리는 것도 되게 멋있는 장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좀 연출적으로 힘 좀 썼고 조금 복잡한 연출을 할 줄 아네,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.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니까 사실 이런 거지, 이게 만약에 정말 급하게 돌아가는 프로덕션이라면 이걸 추천하진 않아요. 왜냐면은 그렇게 복잡한 샷을 쓸수록 오래 걸리거든요, 만드는데. 애니메이션도 오래 걸리고 레이아웃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타이밍 정확하게 딱 맛깔나게 맞추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. 근데 막 TV 시리즈 같은 걸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장면을 조금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컷 이렇게 하면은 쉽거든요. 레이아웃도 편하고 애니메이션도 컷마다 약간 그 치링하기도 편하고, 컷에 따라서 캐릭터 위치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도 편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걸 다 따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뜨리면 이걸 또 따라가서 카메라가 쫓아가서 마지막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런 카메라를 쓴다 이러면은 캐릭터 치링도 어렵고, 이걸 맛깔난 타이밍으로 카메라 움직임 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, 이렇기 때문에 극장판 아니면은 게임 시네매틱은 좀 짧은데 좀 임팩트 있는 샷을 원하잖아요. 그런 데서는 좀 쓸 수 있지만 아마 TV 시리즈에서는 그런 샷을 많이 쓰긴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프레임 인 하고 절벽이 있죠. 자, 절벽이 있는 거 좋아요. 잠깐, 도덕자들을 피했더니 절벽이 있네? 절벽을 이제 건너가면 되겠다,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, 스토리보드 아티스트가 전체적으로 이 시퀀스에 거쳐서 긴장감을 빌드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앞에서는 도적대 밖에 없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첩첩산중으로 점점 힘든 일이 막 겹쳐져야 돼요. 이 상황의 앞에는 지금 절벽이 나타나는데 뒤에는 여전히 도적대가 쫓아오고 있어. 바로 이전에는 도적대밖에 없었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좀 동시에 생긴 거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. 비슷한 정도의 난관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씩 일어나는 거는 긴장감을 빌드업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벽이 나타난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, 여전히 쫓기고 있다. 이거는 이제 되게 약간 드론샷 이런 것처럼 절벽이 되게 거대하게 깊고 멀다는 거 보여주고, 곰돌이 친구가 여기 앞에 가고 있고, 뒤에 여전히 이 앵글은 좀 바뀔 수 있어요. 당연히 더 멋있게 잡으실 수 있는데 여전히 도적대가 쫓아오고 있다. 그리고 그 다음 샷 정도에서 도적대 중 하나가 쇠사슬에 갈고리가 달린 걸로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막 휘두르고 있다든지, 매드맥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이런 추격신 많이 나오잖아요. 뭔가를 휘두르면서 잡기 위해서 던지고, 그런 장면들이 하나 나오고, 그리고 이 장면도 그냥 바로 이 곰돌이와 이 꼬마 친구 얼굴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그 휘두르고 있는 친구 있죠. 그 휘두르고 있는 친구를 먼저 보여주고, 그거를 보고 이제 리액션을 하고 있는 이 꼬마 친구, 그리고 나서 얘가 경고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곰돌이 얼굴까지 포함해서 약간 살짝 펜과 틸트를 조금 이렇게 딱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곰돌이 친구가 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딱 표정이 좀 바뀌면서 뿡 해서 나가면서 프레임 아웃하고,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뭔가 휘두르던 친구는 탁 던졌었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거의 카메라 가까이에 그 갈고리가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조금 다이나믹한 연출을 좀 고민하고 있다,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것도 사실은 마무리를 하시면 좋아요. 얘가 이제 어떻게 결국은 점프를 했다. 그 점프를 했는데 쭉 가는데 당연히 모자르겠죠. 한 번에 가면은 사실 극적이지가 않으니까 딱 쭉 가서 했는데 모자랐는데 얘가 그 뒤에서 던졌던 갈고리가 달려있던 그 쇠사슬을 던진 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 다음 어디에 그거를 뺏어서 걸어가지고 결국에 넘어가게 됐다,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툴이나 지형물이나 뭔가를 이용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, 제가 말씀드린 게 크리에이티브하다는 말은 아니에요. 이건 지금 바로 생각한 거니까.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조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점 힘들어지고, 그 힘든 단계를 스토리나 상황이 단순하다면 비주얼적으로라도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극복해냈다, 이런 식으로 딱 빌드업을 해야지 전체 한 시퀀스를 딱 마무리한 느낌이지, 지금은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말았네,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끝에 이제 얘네들이 절벽을 어떻게 넘어갔는지까지 그려야지 이 하나의 청크가 완성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.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, 이분은 빨리빨리 그 상황을 약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체와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기 180도 측이나 아이픽스나 이런 것들은 안 틀리시는 게 일단은
감점이 안 되는 요소고요. 그건 가산점은 아니에요. 감점이에요. 그건 틀리면. 특별히 그걸 지켰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플러스 점수는 아니에요. 근데 그걸 못 지키면은 감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이제 이건 가산점 요소입니다. 이 친구가 그럼 비주얼적으로나 연출적으로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.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 준다면은 저는 훨씬 더 솔리드한 스토리보드 포트폴리오 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이걸로 이제 좀 더 디벨롭해서 4학년 졸업작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회사들 충분히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화이팅 하시고, 이 작품이 만약에 4학년 졸업작품이었다 이러면은 완성되면은 다음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졸업작품을 하고 계신 4학년 여러분들,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, 전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머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